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에도 그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교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교조가 태동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전 영상에서. 그중 하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책 한 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교원노조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짚었는데 말년에 가서는 내가 교원노조 설립을 부추긴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내 인생의 실패다라고 이제 뭐 이실직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말을 하면 미국에도 교원노조가 있었고 그리고 네. 그 교원노조 단체 설립을 부추겼던 사람은 내가 틀렸다라고 죽기 전에 그렇게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는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물론 교사가 과연 노동자냐? 네. 사실 노조라는 건 노동자들이 설립한 단체잖아요. 그렇죠. 노동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자로 볼 수도 있겠죠. 뭐 많은 그분들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정신적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과연 정신적 노동자가 사실 기존의 노동이라 하면 우리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를 나눴듯이 몸을 쓰는 직업을 보통 전통적인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라고 하는데 뭐 교사 중에서 정신적 노동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이제 1956년도에 출간된 네. Education as a Profession,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전문직으로서의 네. 교육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리버맨 교수가 쓴 책인데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 후반에 번역본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네네네. 이 책의 핵심은 교사가 의사, 변호사처럼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교사 개개인이 교육 관료제의 벽을 넘지 못해서다. 그 뭐냐면 교육부 같은 이렇게 단체, 아주 큰 단체를 교사 개개인이 넘지 못해서다. 교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결하고 단체 교섭권을 가져 교육의 국가 지배와 교육 관료와 대등하게 맞서서 교사의 전문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교사가 우리 스스로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도 그 미국의 교육부 같은 기관이 있겠죠. 교육은 뭐 다 중요하니까 네. 국가별로 그런 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동등한 단체 조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책은 교사들 사이에서 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네.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이 책을 쓴 리버맨 교수 당시 시카고대였나 그랬는데 네. 이 부분 교수를 아예 그만두고 나와서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네. 50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네. 교사들을 교원 노조 설립해야 한다. 이것을 그렇게 부추기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의 뭐 미국 교원노조 법제화의 아버지. 그렇죠. 네. 실제로 그분의 리버맨 교수의 네. 별칭이 바로 그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분의 그 노력 덕분에, 덕분이죠. 당시에는 35개 주의 교원 내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 노조가 선거와 이렇게 단체 교섭 테이블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정말 꽃놀이패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섭권을 지나치게 강하게 가져서 네. 뭐 정말 교사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부가 이제 어떤 네고시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할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백전백승했고 계속 이들의 지위 뭐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미국의 공교육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전과 같았던 그 기본에 충실한 공교육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 교사가 내 권리를 찾겠다. 이게 예고가 되지 않고 계속 매해 올라가면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가 권리를 찾는 거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면 그렇죠. 이 세력이 정치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화가 되면 기본 업무에 충실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뽑아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결국에 이제 우리의 소위 말해서 전교조 구성을 뭐 주장했던 뭐 좌파 세력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우파한테 니네가 이렇게 믿는 그렇죠. 미국에서 한 그렇죠. 선진 그렇죠. 문화를 우리가 도입한다는데 니네가 그렇죠. 왜 반대? 뭐 이랬을 거겠네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됐겠죠. 네, 그것만이 네. 꼭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네.
이 리버맨 교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스트셀러 책을 쓴 게 1956년도였는데 네. 23년 동안 이렇게 미국 교원단체 법제화를 위해 애쓰다가 1979년도에 네. 아주 유명한 교육계 권위 잡지에다가 논문을 기고합니다. 네. 그 제목이 Eggs that I have laid, 그러니까 내가 낳은 달걀, 내가 만든 달걀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분이 근본적으로 이 노조 설립은 잘못된 일원이었고 미국 교육을 망친 것이 나다. 이거는 내 잘못이고 나아가서 이분은 내 인생은 실패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달걀이 잘못된 달걀이었다. 썩은 달걀이었는지 네. 뭐 아무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죠. 근데 1979년도에 리버맨 교수는 그렇죠. 이제 자기의 그 바울을, 바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정했어요. 한 20년 만에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굳이 그렇죠. 우리 정교조는 이 선언 이후에 나왔는데 그렇죠. 굳이 이런 안 거를 해도 되는 안 거예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왜 우리가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어졌지만 벌써 실패했다고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그 전교조의 시스템이 지금 교육감한테 주고 당선되면 전교조가 가서 저기 그 교사 단체 교섭 테이블 앉잖아요. 거기 앉아서 막 압박하고 교육감이 또 뭐 거부를 하면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네. 고발하고 교육감 위협하고 뭐 수없이 지금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전교조 얘기를 안 들어주면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숫자가 뭐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럼요. 저는 나 다음번 교육감 선거에서 떨어질 게 뻔하니까 또 뭐 끌려다니는 거죠. 이게 정말 그 1970년대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40년, 40년 뒤에 지금 계속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인들은 저는 교사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이념과 상관없이 그럼요. 이제 치료를 하는 건 뭐 그럼요. 자기가 반대되는 이념 환자가 있다고 안 고쳐지지는 않잖아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나 네. 이제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념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기 이념대로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인원고 사태 있었잖아요. 네네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정말 교실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겠지만 대표적인 게 인원고는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 폭로했던 학생이 아마 어디 시의원인가 굉장히 밑에 구의원인가 당선됐던 것 같던데 네. 그 인원고 같은 경우 이런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생을 상대로 수업을 하는 이런 것을 계기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계기교육이라는 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하는 교육인가 봐요. 근데 이거는 그 정기호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국가 교육 과정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네, 계기교육. 그런데 그 전교조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교실에서 대통령을 쫓아내야 한다고.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4.16 교과서까지 만들고 네. 이거를 이 세월호 4.16 교과서에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학습 지도 요령, 교사용 자료까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만든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런데 계기교육은 그럼 국가 교육 과정에는 없는데 교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럼 이 교사들 구속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네. 이 발판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계기교육 허용 이 조항을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넣어서 해도 된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해도 된다고 합법화시킨 것이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노무현 정부가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계기교육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교조를 합법화시킨 것은 김대중 정부이고 이 전교조 교사들이 교실에서 자기의 취향껏 이념에 따라 계기교육이라며 학생들을 좌지우지해서 인원고 사태를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참. 이 과거에 장학사가 떴다 그러면 이제 학교가 이제 꽤 분주하고 그랬는데 그 예전에는 그 얘기 기억나잖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장학사들이 이 일을 많이 담당했어요. 이게 저 교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굉장히 답답한 게 교실은 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따라 들어갈 수도 없고 교육 그 현장을 비디오로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뜨문뜨문 와서 하는 얘기로 그렇죠. 이런 것을 했겠구나 그냥 추정을 할 뿐이지 그 아이들의 1교시부터 6교시를 다 알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그래서 그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대해서 아이들의 방향이 결정되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곳을 모니터링하고자 만든 것이 장학관 제도였습니다. 프랑스 제도예요.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장학사들이 급시에 이제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다 보는 거죠. 솔직히 급시에 안 오잖아요. 뭐 온다고 그렇지는 않은데. 저막 청소한 네. 기억이 나는데. 청소 맞아 했어요. 왁스지라고. 네. 아, 예. 근데 요즘은 이 제도가 없다 그래요. 장학사 제도가 예. 없다. 예. 있기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저기 청사 내에서만 교육청 내에서만 있고 실제로 나가지가 않고요. 네. 이 자리를 3천여 명의 전교조 활동가, 네.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것을 한다는 전교조 활동가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학교 현장을 누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무슨 법적 근거로 돌아다니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네요. 법적 근거는 없고 이제 명분은 참교육인데 참교육. 지금 과학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이제 10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잔재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탈원전을 선포하셨는데 그 지금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사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임기가 끝났는데도 안 사람을 나가요. 못 구해서 아직 안 바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5년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내려오게 해서 이 교육, 뭐 우리나라 뭐 사회 문학에 뭐 이게 지금 제 자리에 돌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하여튼 뭐 그 전교조에 대한 미국의 전교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